규칙성은 이해하고 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B2 n이 1일 때는 A1-A2고 B4는 A1-A2인데 홀수 번째 항은 플러스 짝수 번째 항은 마이너스까지 갔어요. 그래서 B2n 우리한테 필요한 B2n은 이렇게 세트를 지어서 어디까지 갔느냐를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A죠. A2n-1 A2n까지 갑니다. 4면 4까지 가고 2면 2까지 가고 2n이면 2n까지 가요. 그쵸? 근데 요 한 덩어리들이 다 누구다? 전항에서 다음 항을 뺀 거니까 마이너스 공차, 마이너스 공차, 마이너스 공차가 몇 개 있느냐 싸움. 그 공차가 몇 개 있는 거다? n개가 있는 거다. n개의 공차가 마이너스로 붙어 있는 거다. 이런 것들 개수 잘 세는 게 정말 중요하죠. 수열에서는. 출제자가 힌트를 하나 줘요. B4가 4입니다 라는 힌트를 줘요. B4는 누굽니까? B4는 마이너스 2D죠. n이 2라는 얘기니까 D 값이 마이너스 2였다 입니다. B의 1항부터 10까지가 아니에요. B2n의 1항부터 10까지니까 B2, B4, B20까지의 합을 구해달랍니다. 그쵸? 얘가 누구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공차예요.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2개의 공차예요. 그 다음은요? B6는 누구였을까요? 마이너스 3개의 공차겠죠? 얘는요? 마이너스 10개의 공차겠죠? n 보시면서 n이 2라는 얘기예요. 이걸 다 더해달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공차를 못 꺼내면 1, 2, 3, 4에서 10까지 합이 되신 거고요. 플러스입니다. 1항부터 10항까지 합은 2분의 n 플러스 1이 되시겠죠. 그래서 110이다 이렇게 되죠. 좀 생소하긴 해요. 근데 항상 내신이랑은 당연히 틀리죠. 작년에 하던 내신이랑 약간 좀 틀린데 여러분 규칙성 찾아내는 연습을 자꾸 해보셔라. 뭐야, 그래프가 나와. 선분 APN의 점 중, 이 선분 위에 있는 점 중에서 A와의 거리가 자연수 1, 하나, 2, 2개, 3, 3개 몇 개 나오는지를 수열로 표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AP의 길이가 제일 문제가 돼요. 자, P점 좌표를 찾기 위해선 두 식을 연립을 했을 겁니다. 잘 보세요. 출제자가 분명히 X가 0이 아닌 점을 얘기했어요. X는 0이 아니니까 양변에서 약분에 치우면 됩니다. 그럼 양변에 X-1을 곱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뭐 이항 정리 한번 해볼까요? 당연히 이제 이거를 좀 계산을 좀 편하게 해볼까? X 찾는 거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n 나누시고요. 목적성을 잘 찾아. 이 점에서 선생님 X좌표 찾고 있는 거예요. 1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X는 n분의 1 플러스 1이에요. 이 점의 X좌표가 n분의 1 플러스 1, Y의 값을 찾기 위해서 여기다가 지금 이 X 값을 넣어도 되지만 여기다 넣는 게 조금 더 편하죠. 자, X 대신에 집어넣으면 그때 Y 값은 n 곱하면 1, n 곱하면 n 플러스 1이에요. 요까지는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PN의 좌표를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 1,0과 얘 사이의 거리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APN의 거리예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X값 차이는 n분의 1이에요. X값 차이의 제곱, Y값 차이는 그냥 얘입니다. n 플러스 1의 제곱. 무슨 얘기냐 하는지 알겠다. 샌드위치 정리 같은 거예요. 이게 뭐가 됐으면 좋겠대요. 거리가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답니다. 그쵸? 아니야. A와 PN사의 거리가 이걸로 계산이 됐는데 그 안에 자연수 거리가 되는 점이 몇 개 있느냐를 세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1 거리에 있는 점 하나 있겠죠.
이 거리에 있는 점 하나 있겠죠. 됐어요? 얘보다, 이 거리보다 작은, 즉, 이 거리를 최대로 하고 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루트 8이야. 루트 8이면 2.5란 얘기죠. 그럼 1, 2 두 개가 된다는 얘기죠. 됐어요? 이 거리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가 몇 개냐. 됐어요? 그게 수열 AN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잘 봐, 이거 쉽죠? n은 1 이상의 자연수예요. 여러분 이거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런 놈입니다. 제곱하면 더 작아져. 그쵸? 거기다 루트까지 씌웠단 말이야. 이거 엄청 작은 숫자입니다. 얘가 의미가 없다면 루트랑 제곱이 이 n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플러스 n분의 1의 완전 제곱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누구보다 크냐? n 플러스 1보다는 큽니다. 그쵸? 이게 양수가 살짝 묻은 거예요, 여기에. 얘보다 조금 더 작을 때가 이거라는 얘기죠. 안 묻었어. 이 아주 조그만한 극한 개념 같은 거죠. 이 양수가 안 묻은 것보단 당연히 얘가 클 겁니다. 근데 이게 확정 누구예요? n 플러스 1이라는 자연수예요. 얘는 당연히 누구보다 작을까요? 누구보다 작을까요? 그 다음 자연수보다는 무조건 작게 돼 있죠. 근데 이건 중요하지도 않아요. 이 거리는요, n 플러스 1까지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그거보다 클 거니까, 조금이라도.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n이 pn이 여기 있을 때 자연수 점, 거리가 자연수가 되는 점의 개수는 몇 개? n 플러스 1개가 되는 거죠. 요거 찾으라는 얘기였어요. 요거.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요거보다 작은 자연수들은 여기까지 가능하구나. 그럼 1 되고 2 되고 3. n이 4면 이건 5보다 조금 더 큰 거예요. 이 거리가 5보다 조금 더 큰 거예요. 그럼 1, 2, 3, 4, 5가 되는 거죠. 1, 2, 3, 4, 5가.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n이 4면 5까지 가능한 거예요. 5까지. 됐죠? 자, 이 수열 AN이 바로 n 플러스 1 자체인 거예요. 다시 n이 오면 이 거리 APN이라는 거리는요 6보다는 크다는 얘기예요. 그쵸? n이 오면 6보다 큽니다. 그러면 거리가 1인점, 2인점, 3인점, 6인점까지 6개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개수가 정확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AK를 더해달라는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2분의 8, 9 플러스 1이 8번 이런 얘기죠. 4, 9, 36 플러스 8이니까 이게 답이 44인가요?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잘 기억해둬라. 자연수 이런 개념이에요. 굉장히 복잡하죠. 이거 보자마자 학생들이 막 풀어 제껴가지고 다시 묶어가지고 완전 제곱을 만들려고 뭐 굳이 그럴 필요까지도 없습니다. 너무 단순했어요. 저거 엄청 작은 숫자입니다. 모든 항이 양수여야 저 로그 값들이 정의가 될 수 있을 거고, 자, 로그 값이 정의가 됐을 때 이 로그의 공식을 좀 생각해 보면 로그 2의 분모, 분자 1이랍니다. 1이래요. 얘가 2라는 얘기죠. 그러면 AN 플러스 1은 2배의 AN이라는 등비 수열이 되신 겁니다. 공비가 얼마짜리? 2짜리 등비 수열. 전항에다 2를 곱하면 다음 항이 된다. 초항을 모르니까 초항에 대한 힌트를 주겠다 이랬는데 선생님 잘 보세요. 저희 등비중항 쓸 거예요. 저는. 물론 다 해도 됩니다만 A3과 A5의 곱은 A4의 곱의 제곱이죠. 그쵸? A1과 7도 곱해보면 A4의 제곱이 되면 1항과 7항의 중간이 누군데 네 번째 항이잖아. 그럼 또 A4의 제곱이 붙어서 결국에 좌변은
A4의 4제곱이 되신 거고 그게 2의 10승이랍니다. 저 A1 안 찾을 거예요. A1 안 찾을 거예요. A4를 갖고 얘를 만들 겁니다. A4를 갖고 공비를 3번 나누면 얘가 되고 한 번만 나누면 얘가 되니까요. 그러면 A4는 누구예요? 2의 4분의 10승입니다. 양변 4분의 1승 하면 2분의 5승이라는 얘기예요. A4는. 됐죠? 그럼 잘 봐. A1은 누구겠어요? A4에게다가 공비를 3개 나눠주면 돼요. 공비를 A4에다가 하나, 둘, 셋 하면 첫 번째 항이죠. 이게. A4가 2의 2분의 5승이고요. R은 2예요. 2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쵸? 8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미치 같은 두 수끼리 곱한다는 지수끼리 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A1이에요. A3는 더 쉽죠? A3는 A4에게서 R을 한 번만 나눠주면 돼요. A3는요, A4인 2의 2분의 5승에다가 2의 마이너스 1승, 2분의 1만 해주면 돼요. 2의 2분의 3승이 A3입니다. 이거 두 개를 서로 뭐하래? 더하래. 에라이 씨. 그래서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하고 2의 2분의 3승을 더하래요. 얘 누굽니까? 2의 2분의 1승인 루트 2분의 1에게, 아니 루트 2에게 역수를 한번 취하래요. 그쵸? 얘 누구예요? 2도 있고 2분의 1도 있는 거야. 2의 1승도 있고 2의 2분의 1승도 있으면 2 루트 2죠. 이게 8이죠. 8. 루트 8. 유리화만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될 거고요. 얘도 분모 2도 통분하시면 이렇게 되실 거니까 2분의 5 루트 2가 정답인가요? 이게? 네, 이렇게 되실 거예요. 물론 초항 그냥 바로 찾아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 전혀 없는데. 네. 공차가 D인 등차 수열과 하나 안에 두 개가 다 나와요. 등차 수열도 나오고 등비 수열도 나옵니다. 공차 D와 공비 R은 모두 0이 아닌 정수이고 뭔가 제한 조건을 줄 거야. R제곱이 100보다는 작아야 돼. 9번째 항끼리 똑같답니다. 12로 동일하대요. 근데 여기서 둘 다 초항이 나온 적은 없거든요. 됐어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9는 초항에다가 8개 공차를 하신 거고요. B9는 초항 B1에게다가 R을 8개 한 건데 그게 둘 다 12로 동일하다. 이걸 어떻게 풀어? 그쵸? 미지수가 너무 많아요. 지금 A1, B1도 있고요. D도 R도 있고요. 벌써 4개나 들어가 있어. 모르는 게 4개나 들어가 있거든요. 이 힌트 한번 사용해 봅시다. 이게 5야, 5야? 3이야, 5야? 5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5예요. A 5번째 항이랑 A 6번째 항을 더하면 B의 11인데 잘 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방금 전에 했던 문제처럼 해볼게요. 수능에서 그런 거 되게 많이 하니까 A9는 알아. 그럼 A5는 9에게서 공차를 몇 번 빠꾸시키면 돼요? 4번 빠꾸시키면 돼요. 즉 10이라는 A9에게서 4개의 공차를 빼면 얘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럼 A6는 누굴까요? 10이라는 공차를 3개, 10이라는 숫자에서 9번째 항에게서 3개만 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러면 문자가 하나짜리로 바뀌죠. 그쵸? 항상 얘기해요. 차수는 내리고 문자 개수는 줄이는 방식으로 발전을 해야 돼요. 문제 풀 때. 그게 B11은 12라는 B의 9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한 거구나. 2번 곱한 거구나. 10이라는 B9에게 공비를 2번, R제곱. 24입니다. 마이너스 7D가
12R의 제곱이에요. 잘 들어. 경우의 수야, 경우의 수. 더 이상 해결 안 돼,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 힌트가 더 없거든. 다 끝났거든. 이 숫자를 소인수분해하면 뭘 갖고 있어야 된다? 12와 완전 제곱수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해는 되시겠어요? 예를 들면 R제곱이 1이면 이게 12입니다. 12예요. 근데 D도 정수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됐어요? R제곱이 1이면 이게 12가 돼야 돼. 됐어요? 불가능하죠. 24-7D가 12가 될 수가 없어요. 정수 D가 들어갔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1도 안 되죠? 2도 안 돼요. 3도 안 되고요. 이런 식인 거예요. 됐죠? 그 다음 R제곱은 누가 가능한가요? 4가 가능하죠. R이 정수라 그랬단 말이야. 정수의 완전 제곱은 2나 플러스 2나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될 수밖에 없어요.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의 제곱인 것처럼. 경우를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럼 R의 제곱이 2일 때는 이미 안 됐지만 4, 9, 16, 25, 36, 77에 49, 88에 64, 99, 81, 10은 안 되죠. 100을 넘어가니까. 이 케이스들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D가 얼마일까를 생각해 볼게요. 이게 보세요. 더 쉽게 보면 이거 이항해도 돼요. 마이너스 7D가 이항하면 12로 묶었을 때 R의 제곱 마이너스 2입니다. 그쵸? 이해는 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 숫자가 하는 방법 되게 많아. R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누구냐를 보셔도 돼요. 이때는 R의 제곱 마이너스 2가 2입니다. 얘는 7이에요. 14예요. 됐죠? 얘는 23입니다. 얘는 34, 46, 47이지. 62, 79야. 근데 보세요. 얘네가 7은 반드시 갖고 있었어야 됩니다. 7은 반드시 갖고 있었어야 돼. 근데 이건 7이 갖고 있지 못하잖아. 무조건 얘가 뭘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7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좀 편해져. 그럼 R의 제곱 마이너스 2가 7을 갖고 있는 애가 얘네 둘밖에 없어요. 그쵸? 이해는 되시겠어요, 교수님? R의 제곱 마이너스 2가 얘가 7을 못 갖고 있으니까 얘가 7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 그럼 R의 제곱 마이너스 2가 7을 갖고 있는 놈은 이 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게 7이면 7 약분돼서 마이너스 D가 10이니까 이때 D는 12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게 14면 7 약분하면서 24가 마이너스 D니까 D가 마이너스 24가 되는 겁니다. 이건 마이너스 10이죠. 됐나요, 교수님? 그러면 R의 제곱이 9일 때 D는 마이너스 12가 되는 케이스가 생기는 거고, 두 번째, R의 제곱이 누구일 때? 16일 때 D가 마이너스 24가 되는 겁니다. 출제자가 나한테, 이거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다 되는 건데, 출제자가 나한테 물어본 거 보세요. 뭐 기준으로 할까요? 또 12 기준으로 하겠지. 다 안 찾을 거야. 12-D입니다. 얘는 R분의 10이죠. 12번째 항에서 R 하나 나눠줘야 되는 거야. 이 값이 제일 클 때와 제일 작을 때를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R이 플러스 3일 때도 되고 R이 마이너스 3일 때도 돼요. 둘 다 어쨌든 D는 마이너스 10입니다. 얘는 R이 플러스 4도 되고 마이너스 4도 되는데 결국 D는 똑같아요. 마이너스 23입니다. 자, 이 케이스로 가보죠. D가 마이너스 10이면 이게 무조건 24가 돼요. 그쵸? 그 상태에서 R이 3이면 4가 추가가 되는 거고 R이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4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 계산값은 28 아니면 20이에요. 이 값이 28일 수도 있고 20일 수도 있는 겁니다. D가 마이너스 24면
여기가 마이너스 36을 일단 깔고 간 거야. 거기서 R값이 4냐 마이너스 4냐거든요. R값이 4면 3이 추가가 되는 거고 R값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추가되고 39거나 33이거나 가용한 값들 중에 제일 큰 값이 있고 제일 작은 값이 있는데 값이 좀 이상한데? 둘의 합은 59요? 59가 답인가요 이게? 네. 됐어요. 경우의 수 나누는 거 진짜 신경 쓰셔야 돼요. 다시 아주 노멀하게 내심 방향으로 확 가버리면 와우 A1, B1, D, R 와우 너무 복잡해. 미지수가 너무 많아. 근데 나와 있는 놈들 기준으로 몇 번 빠꾸 시킬 거냐만 딱 생각하시면요. 미지수를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접근하는 게 가장 노멀해요. 다르게 접근하면 식이 너무 더러워지니까. 근데 이 문제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까 선생님 요거 계산할 때도 습관적으로 했죠. 습관적으로. 얘도 A4 기준으로 다 해버렸어. 선생님이. 첫째 항이 양수이고 공비가 1이 아닌 등비수열 AN에 SN이 있습니다. 바로 써볼게요.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2배 R-1분의 초항 R의 3승 마이너스 1이 좌변이에요. 그렇죠? 등비수열의 합을 바로 썼습니다. 우변은 R-1분의 A1 R의 6승 마이너스 1이 우변입니다. 여러분 이제 절대값 해결하시는 것과 동시에 동일한 부분 약분해서 나눠 치울 수 있어요. 보세요. 야, 넌 밖으로 나가봐. 곱하기 2는 뭐 나중에 해도 양수는 양수죠.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분리가 되죠. 그러면 여기를 조금 뜯어가지고 R의 3승 마이너스 1, R의 3승 플러스 1로 바꾸면서 동시에 봐봐. 곱하기 절대값 R의 3승 플러스 1. 이렇게 써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절대값 A, B랑 동일하니까 다시 풀 수도 있어야죠. 요만큼과 요만큼으로 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통째로 날려버리는 거죠. 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2가 좌변의 2가 절대값 R의 세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이건 R의 세제곱 플러스 1이 2가 돼도 되고 마이너스 2가 돼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즉 R의 세제곱 플러스 1이 2가 돼도 되고 마이너스 2가 돼도 다 만족시키는 거예요. 이건 R의 세제곱이 1이라는 얘기고 얘는 R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인데 R은 1이 아니래요. 그럼 이것도 안 돼요. 세제곱해서 1 되는 R은 1밖에 없죠. 그건 하지 말래잖아. 확정이죠, 확정. 3번 곱하면 마이너스 3. 그럼 세제곱금 루트 마이너스 3이 R이구나. 아니요, 그렇게까지 안 간다니까. 그냥 이것만 이용하면 정답 나오게 된다고. 대부분 문제가. 아, 지금 말은 이렇게 했는데 A4가 누굽니까? 초항액에다가 R을 3개 한 겁니다. A7은 누군가요? 초항액에다 R을 6개 한 겁니다. 이게 K배 A1인데 초항이 양수야, 0이 아니야. 다 약분되는 겁니다. R의 세제곱 플러스 R의 6제곱은 K래요. R의 세제곱은 이미 마이너스 3이었습니다. R의 6제곱은 양변 제곱한 플러스 9입니다. 그렇죠? 양변 제곱하면 되잖아요. 양변 제곱하면 R의 6승이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겠죠. 그게 K랍니다. K값 얼마예요? 6입니다. 그게 답이 간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끝났네. 내신에서 하던 거랑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우리가 내신에서 할 때는 근원적으로 이 단원들을 처음 배우는 거라서 모든 정체를 밝히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면 얘는 힌트 나온 데서부터 하시면 돼요. 사실은 힌트 나온 데서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도 가능하죠. 아니 이거는 아야 그건 하지 말죠. 여기선 절대값 뽑아내는 거.
이렇게 절대값 분리시켜서 약분시키고 이러는 것들이 좀 주안점이 된 문제다. 자.